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이혼녀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최근에 본의 아니게 더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소가리를 좀 했어요.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딱히 거창하진 않아요. 그저 이렇게 더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저만 만나본 게 아닌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의 공감과 위안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이랑 시댁은 서로 평범한 형편이에요. 누가 더 대단하다고 치켜 세울 것도 없는 사정이죠. 대신 저랑 남편의 직업 차이는 좀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직업이 구급 공무원인데 남편은 대기업 사원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건 아는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아는 지인이 참석 중인 회식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아는 지인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봤고 저를 자기 이상형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표현해 줬습니다.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고 저 또한 남편의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남편의 관심을 호의적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만나다가 나이 때문에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제가 평범한 구급 공무원이라서 시모가 별로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저의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존중해주는 듯 했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만 아니면 제 결혼에 다른 장애물은 없었어요. 당연히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는 남편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해줬거든요. 일단 대기업 사위라고 하니까 엄마도 어깨가 올라가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어른들한테 직업군은 중요하단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제 직업을 부실하게 느끼는 걸 이해해야만 했네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연금 받고 쉬면서 일을 아예 손 놓고 계셨어요. 남편이 따로 생활비랑 용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서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아빠가 생선 옮기는 차량 일을 하셨고 엄마는 하청으로 건물 청소를 하면서 꾸준히 노후 대비 중에 계셨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또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시부모님만 뵙고 오면 부모님께 죄송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잘났다면 친정 부모님도 고생 안 하고 쉬면서 제 용돈 받고 지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속상해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은 사실 노후 준비되어 있는데 딸한테 부담 줄까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저 본인들 삭신 쑤신 게 먼저라서 무조건 내 용돈만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오직 자식 걱정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연세까지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럴 땐 미안해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존경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야. 남편은 항상 우리 부모님을 뵙고 오면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배울 점이 너무 많다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편의 이런 존경심은 저한테만 몰래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 때문에 부모님이 저보다 남편을 더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사위가 그렇게 말해주니 쑥스럽네. 우리야 뭐 놀고 먹을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진 계속 돈을 벌어야 딸내미 등골 빼먹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빚은 남기지 말아야지.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연세까지 노력하면서 사는 어른들 몇 없잖아요. 진심으로 너무 대단하세요. 저도 꼭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힘닿는 데까지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편이 우리 부모님 기분을 굉장히 잘 맞춰줘서 저희 집에만 있으면 화목한 가정이 따로 없었어요. 그럴수록 시댁에 가면 이런 분위기가 안 난다는 것이 제 노력 부족인 것 같아서 좀 속상했습니다. 아무튼 신혼집은 양가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마련했어요. 저보다 남편 돈이 더 많이 들어갔지만 남편이 제 돈도 포함된 거니까 공동 명의로 집을 계약하는 게 맞는다고 해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가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에 오히려 감동한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저에 대한 반감이 더 늘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장사라면서 제가 들리는 곳에서 구시렁거렸죠.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처럼 저 또한 시부모님께 잘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또렷해지는 차가운 반응은 사실 너무 어려운 난관이었어요. 제가 또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막 예뻐했던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면 얼마나 더 그런 태도가 솔직해지겠습니까? 제가 뭘 해도 그저 시큰둥한 반응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뭘 잘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듯 반응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도 없을 텐데 뭘 이런 것까지 샀니? 이렇게 흥청망청 지불하고 나중에 생활비 모자라면 우리 아들 돈으로 다 메꿀 생각이야? 급여가 적으면 모으는 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요. 당연히 돈도 잘 모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로서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 며느리라는 거 아는데요. 앞으로 노력할 테니까 어머님께서도 조금 너른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속 좁게 행동했다는 거니? 내 기분대로 내가 알아서 반응하겠다는데 이런 것까지 며느리 눈치 보면서 행동해야 해? 너 은근히 착한 얼굴하고서 상대방 나쁜 사람 만드는 사람인가 보구나. 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님 앞에서 했던 말은 전부 진심이에요. 네가 우리한테 보여야 할 진심은 내 아들 앞길 방해되지 않게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 것밖엔 없어. 네 마음 편하자고 사치 부린 걸 괜히 우리 핑계 대면서 합리화하지 마라. 시모는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화법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만약 남편과 똑같이 대기업 사원이었다면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 정말 좋아했고 저희 부모님도 울면서 기뻐했는데 시모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그 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빴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실 선물이란 건 상대방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도 시모처럼 저런 반응이 돌아오면 노력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진이 빠지거든요. 심지어 저런 반응은 겨우 시작에 불과한 거였어요. 제가 시부모님 생각해서 뭘 사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면 항상 저런 잔소리가 뒤따라 붙었습니다. 저를 계속 돈 없는 사람 취급했고 훗날 남편 등의 빨대 꽂을 식구로 생각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대기업 아들을 뒀으니 당연히 비슷한 수준의 며느리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아들이 아까워서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미울 수밖에 없죠. 저는 나름대로 시부모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시모의 원망은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제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럴 돈 있으면 아끼고 아껴서 남편 앞길 안 망치게 관리나 해라 계속 이런 말만 하셨죠. 제 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온종일 시모 생각하는 시간으로 꽉 차버렸어요. 어딜 가나 시모가 제 마음 한편에 불편하게 걸려 있으니까 직장에서 능률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잠자코 듣는 것 같더니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엄마가 말이 심하긴 했네. 우리 집이나 당신 집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형편인데 참. 근데 원래 엄마들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엄마 마음 같은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 말은 그냥 흘려들어. 그 고집쟁이 아줌마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 당신한테도 미안해서 그러지.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잘 지내는데 나는 당신처럼 못해주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잖아. 진심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데.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난 이미 감동했어. 이렇게 착해서 어떡해? 하긴 내가 당신 그런 매력에 빠지긴 했지. 만약 남편마저 제 기분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당시 결혼 생활을 유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평소 착하단 소리를 듣는
여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도 있었고, 우리 엄마가 대기업 사위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 남편이 한결같이 우리 집에 잘했기 때문이었죠. 언젠가는 시부모님이 저의 이런 진심을 이해해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시부모님이 평생 저를 미워하진 않겠지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초심은 굳건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오기로 버틸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심도 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지나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의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고 있을 무렵 오랜만에 친정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엄마가 남편이 일하는 대기업 건물에서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다른 날보다 더 들뜨셨어요. 우연이라도 사위와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출근 며칠을 앞두고 우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남편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어요. 저희 그럼 자주 보겠네요. 장모님, 제가 바빠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지나가다 저 보이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꼭 인사해 주셔야 해요. 어머, 그래도 되겠니? 내가 괜히 바쁜 사람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나야 우리 잘난 사위랑 인사 나누면서 일하면 기분 너무 좋지. 그럼 내가 아는 척 좀 할게. 받아줘. 엄마는 일하러 가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다면서 그날 전화로 소녀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남편도 엄마의 소식을 반가워했고 엄마의 기분에 잘 맞춰서 대화를 나눠주었어요. 저도 그때 시부모님 때문에 기분이 별로였는데 남편과 엄마 소식 덕분에 오랜만에 웃어보았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편 대기업으로 출근하는 당일이 되었는데요. 저는 혹시 우리 엄마 보이면 잘 부탁한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걱정 말라며 대답은 해줬는데 어딘가 모르게 컨디션 난조 상태인 듯 보이는 겁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런 거 아니고 요즘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좀 바쁘고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무언가를 많이 신경 쓰는 몰골이긴 했어요. 저는 엄마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비타민 음료를 챙겨주는 걸로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 회사에 처음 출근한 엄마가 어땠는지 궁금했거든요. 역시나 엄마는 들뜬 목소리로 신이 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한테 사위 소개해줬잖아. 우리 사위가 그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딸 잘 키웠다는 소리도 하더라. 그런데 역시 사람은 분위기 따라 다르다고 우리 사위 근사한 곳에서 보니까 더 인물값 하더라. 엄마는 청소하다가 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아는 체를 했는데 남편이 인사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청소 아줌마들한테도 남편을 소개해줬다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아줌마들 사이에서 기가 살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날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상태로 나간 걸 아니까 혹시나 엄마의 행동이 마음에 걸리진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통화를 종료하고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남편도 퇴근 시간이라 전화를 했던 건데 의외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직 안 마쳤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안 나타나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 번 시도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당황스럽게도 남편 동료가 대신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아, 오늘 회식이 있었구나. 남편이 그런 말은 없었는데 갑작스레 잡혔나 보네요. 지금 다 와간다고 하셨죠? 제가 미리 내려가 있을게요. 남편 동료하는 말이 회식이 있었는데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리기사 불러서 남편 차로 귀가 중이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술이 떡이 될 만큼 마셨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 놀랐어요. 또 남편의 회사 일이 많이 바쁘긴 한가 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회식이나 야근이 많아졌어요. 술을 마시는 날도 횟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유는 전부 프로젝트 문제였어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 전체가 골머리를 앓을 만큼이나 하니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무어라 걱정해줄 처지가 못 돼서 술 마시는 걸 크게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술 마시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면 일단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바로 귀가하는 날엔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마저도 남편의 컨디션은 항상 안 좋아서 남편이 저녁밥을 몇 숟갈 뜨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힘이 날 텐데 당신 며칠째 술 말고는 제대로 식사도 안 하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좀 그런 것 같네. 회사 일정이 갈수록 더 빠듯해져서 그런가 봐. 걱정 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살만할 거야. 남편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같이 사는 배우자 입장에선 남편이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약이라도 챙겨주는 거였는데요. 남편 기분도 띄워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엉뚱한 말을 하다가 엄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를 여러 번 만났다고 하면서 반가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컨디션 때문인지 그 말이 다였고 저 또한 남편이 아파 보여서 더 이상 말은 못 걸었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는 말이 맞나 봐요. 남편도 컨디션 난조로 상태가 안 좋은데 그맘때쯤 친정집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이 나서 출근하던 엄마가 갑자기 일을 관두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시름시름 앓고만 있다는 사실을 아빠한테서 듣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평소 성격이 밝은 편이라 웬만큼 큰일이 아니면 그렇게 다 죽을 사람처럼 고꾸라져 있지는 않거든요. 걱정이 되었던 저는 하루 연차 내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매번 제가 친정 방문하면 버선발로 마중 나오던 엄마였는데 그날은 확실히 엄마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가 와도 엄마는 그저 방 안에 이불 덮고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건가 싶어서 저는 엄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원인부터 물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말하는 것도 귀찮아. 갑자기 왜 이러는지 말을 해야 알지.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 같이 병원이라도 가보게. 건강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아유, 좀 됐다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못 참을 정도로 아프면 내가 알아서 병원 갈게. 엄마가 화를 내는 그 순간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한 엄마의 모습에 제가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빠도 엄마가 갑자기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네요. 아무래도 일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는 겁니다. 혹시 일하는 동료들이랑 다툼이 있었나 저도 그렇게만 보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불확실하겠지만 한 가지 알아볼 방법은 있었는데요. 남편이 오다 가다 엄마의 이상 징조를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갑자기 관뒀어. 일을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진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건가 싶어서 걱정돼. 말 걸어도 성질만 내고 아무래도 직장에서 뭔 일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당신 엄마 그만두기 전에 마주친 적 있어? 그래? 잘 모르겠는데. 나랑 마주칠 땐 늘 밝게 인사하고 그러셨어. 아, 최근에 딱 한 번 날 봐도 모른 척 하긴 하시더라. 그 이후론 본 적이 없었는데 그만두신 거였어? 당신도 모르는구나. 이번 주에 엄마한테 같이 가볼래? 엄마가 당신만 보면 좋아하니까 당신이 가주면 기분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남편은 제 말에 흔쾌히 수긍했고 고맙게도 바쁜 시간을 빼서 우리 엄마를 위해 같이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아빠한테 미리 말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한테도 알렸을 거라 생각했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는 지난번 저 혼자 찾아왔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위가 왔는데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엄마 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꼈고 남편도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의아해했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의 애정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에 엄마한테 다가가는 것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이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다가가며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곤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장게장도 사왔는데 일어나서 같이 먹어요. 거의 매일 장모님 만나는 재미로 출근했는데 요즘 안 보여서 걱정 많이 했어요. 고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지. 누워만 계시지 말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저랑 아빠가 말을 걸어도 귀찮다고 저리 가라는 말만 반복했던 엄마는 남편이 말을 거니까 몸을 벌떡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곤 다짜고짜 남편을 밀쳤어요. 쭈그리고 앉아있던 남편은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지켜보던 저랑 아빠가 급히 엄마를 말렸습니다. 재미? 너는 어른 만나는 걸 재밌다고 표현하니? 내가 이러는 거 싫다고 몇 번을 말했어. 다 나가. 제발 혼자 있게 해달라고. 엄마, 말을 해줘야 우리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거 아니야. 사람 걱정시켜놓고 매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엄마 걱정 때문에 일 못하는 우리는 어떡하라고. 불만이 있으면 꽁에 있지 말고 말을 해. 그래야 해결해주든 도와주든 하지. 언제까지 가족 밀어내면서 가족한테만 화풀이 할 건데? 지금 누구보다 장모님이 답답하고 힘드실 거야. 이럴 땐 사람 마음 재촉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장모님 쉬게 하는 게 낫겠다. 죄송해요, 장모님. 저희 방해 안 할 테니까 푹 쉬세요. 격앙된 분위기에서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방을 나가는데 엄마는 방문이 닫힐 때까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혹시나 갱년기라서 그러는 건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갱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뒀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엄마가 몸보다는 정신적으로 어딘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울증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것도 걱정이겠지만 무엇보다 엄마랑 단둘이 있어야 하는 아빠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빠한테 매일매일 연락했던 걸로 기억해요. 남편도 엄마가 그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먼저 엄마 얘기를 한 번씩 언급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같은 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남편은 컨디션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다만 회식은 어째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언제는 프로젝트 수고했다는 기념으로 동료 직원들끼리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주말 말고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살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에 대한 고민을 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해결되니까 다른 하나가 또 문제더라고요. 이번엔 한동안 신경 못 쓰고 있던 시댁이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중에서도 시모가 유독 제 심기를 가만두질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시모가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말이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상황이었던지라 심장이 얼마나 덜컹했는지 모릅니다. 시모가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저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음 주에 큰집 할머니 팔순 때문에 우리 친척들 다 모이는 거 알지? 단순히 고깃집 가는 거라고 해도 난 촌티나게 입고 다니는 며느리 용납 못해. 옷 봐줄 테니까 값 좀 있는 걸로 하나 사. 그런 거라면 그냥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괜히 피곤하게 먼 걸음 할 필요 하셨네요. 내가 일개 공무원 안목을 어떻게 믿니? 네가 대기업 며느리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어울리는지 봤어? 기꺼이 산 옷마저 싸구려일까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내가 골라주는 걸로 사고 무조건 그거 입고 와라.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 백화점에서 정말로 시모가 골라주는 옷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시모는 자기도 그만한 수준의 옷을 사 입을 형편이 안 되면서 저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했어요. 겨우 합의 본 금액이
위아래로 60만 원 가량이 옷이었습니다. 시모 말대로 고작 고깃집 가는 거였고 팔순 잔치에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막상 옷 사고 나니까 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자기 사고 싶은 것도 눈에 들어오는지 은근히 제게 같이 사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진심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집으로 돌아갈 때 더 딱딱하게 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사치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날 결국 혼자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환불해버렸어요. 사들고 가서 아예 입질 않았기 때문에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었죠. 6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고작 고깃집 가는데 그만한 돈을 들일 순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해 보이는 것으로 제 수준에 맞게 옷을 구매했어요. 그렇게 다음 주가 되고 시댁 큰 집에 할머니 팔순 잔치를 위해서 모이게 되었는데요. 남편 사촌 되는 분들 보니까 다들 저만큼이거나 저보다 더 후줄근한 복장으로 왔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사촌들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남편의 흠으로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만이 친척들 사이에서 자랑거리였고 다른 아주버님들은 저처럼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아내 옆에서 기생하고 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 회사원 정도였어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더더욱 옷을 환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낮잡아보는 사람도 시모밖엔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가 다른 차림새로 나타나자 무척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사람들 없는 곳으로 끌고 가더니 대놓고 지적하더라고요. 어제 산 옷은 어쩌고 이상한 거적대기를 걸치고 왔어? 우리 아들 얼굴에 똥칠할 작정인 거야? 쪽팔려 죽겠네. 공짜로 줘도 안 입을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어머님만 그렇게 보는 거겠죠. 다른 분들은 오히려 편하게 입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처럼 하면 더 보여주기식으로 보인다고요. 지금 대드는 거냐? 내 아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줄 알아? 돈만 없는 줄 알았더니 눈치도 더럽게 없네. 대기업 남편을 뒀으면 남편 기 안 죽게 복장이라도 있어 보이도록 차려입어야 될 거 아니야. 구급 공무원인 게 뭐 자랑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를 내고 다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한 번도 구급 공무원이라서 창피했던 적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계속 제 커리어를 무시하세요. 그러는 어머님은 공무원 돼본 적은 있으세요? 그렇게 공무원 무시할 거면 공무원부터 돼보고 나서 실컷 무시하시던가요. 제가 처음으로 시모에게 열을 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탓에 저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만 거죠. 시모랑 저는 원래 가깝지 않던 사이가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팔순잔치를 하면서 시모랑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모가 그 사실을 남편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보고 시모한테 대들었냐고 묻대요. 어머님이 무조건 내 탓이라고 말했나 보지? 이참에 나도 물어보고 싶다. 어머님은 나랑 당신이 이혼하는 게 목표인 거래?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함하고 욕보일 수 있는 거야? 어머님이 나보고 싸구려라고 엄청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 좀 냈어.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아줬잖아. 그래도 하필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갈등 만들면 어떡해. 다른 친척분들 다 눈치채는 바람에 자리 불편했다고 하더라.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엄마 입단속 시켰을 텐데. 당신한테 말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이랬지. 애초에 내가 이런 스트레스 안 받도록 먼저 해결해주지 그랬어.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 터지면 뒷수습하려 하지 말고. 아, 몰라. 난 나를 싸구려로 보는 어머님한테 사과할 생각 절대 없어. 남편과 저만 지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째 시간이 지날수록 부수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게 곧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이건 남편과 저에게 무척 치명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랑 남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속에서 골마가며 시간은 흘렀고 결국 저는 이혼을 통보하게 되는 날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웬만하면 이혼까진 안 가려고 했거든요.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그냥 사과를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아픈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나니 이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도려내야겠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은 시댁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아픈 이유를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던 제가 시댁 경조사를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는 시조카의 돌잔치였어요. 남편 사촌과 남편 동료 직원이 친구인데 그래서 서로 가까운 사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랑 사이가 안 좋을 때라서 돌잔치 장소를 가서도 인사를 못했어요. 정확히는 제가 인사를 했더니 시모가 대놓고 씹은 거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엄마 걱정으로 늘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모한테 신경을 써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만 지키다가 적당한 시간을 봐서 귀가하고 싶었어요.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대충 구색에 맞게 행동하다가 화장실로 대피해서 잠깐 쉬었어요. 다들 돌잔치라고 축하해주고 뷔페 먹고 수다 떨고 했지만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쉬는 동안 그 장소를 저희만 사용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목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 사촌의 아내분과 시모가 나눈 대화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화장실 칸에 있었고 그들은 화장실에 누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였죠. 그때 들은 대화 내용이 아직도 저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눈치가 있어야지. 걸레질하고 변기통이나 닦는 주제에 어떻게 거기서 우리 아들을 아는 체 할 수가 있다니? 우리 아들이 쪽팔려서 혼났다더라. 동료 직원들이 청소 아줌마가 장모였냐고 자꾸 물어본다는데 진짜 체면이 안 선대. 어쩜 도움되는 구석이 없는지 몰라. 자식이나 부모나 참 구질구질하지 않니? 우연이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시모가 우리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흉보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시모가 제 욕을 했다면 그냥 노망난 아줌마가 또 가볍게 입 놀리네 하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시모가 개념 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자기 사돈되는 사람까지 함부로 험담하고 다닐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시모 말을 잠자코 들어보니 내용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까지 등장해서 더 속상했던 날이었죠. 대화 내용의 시기는 엄마가 일을 관두기 전의 일자였습니다. 시모 말로 인하면 엄마는 여느 때처럼 사위를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그랬는데요. 엄마는 실제 그게 하루의 낙과도 같았다고 했다 합니다. 그랬던 엄마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시름시름 앓게 된 이유는 그 삶의 낙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날 엄마가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이 사위가 동료들과 화장실에 우르르 몰려와서는 엄마 뒷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은 공간에 있던 엄마가 들은 거였어요. 시모가 흉보고 있는 모든 내용의 시발점은 전부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엄마 그날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된 거고 그 일이 잊히지 않아서 알아 누운 거였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위를 데려가도 우리한테 화만 냈던 것이 이해되었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당연히 그 사실을 말 안 했으나 시부모한테는 회사에서 우리 엄마 마주치는 게 창피하고 스트레스라고 하소연했나 보대요. 남편한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기 말을 우리 엄마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엄마가 뭐 때문에 기운을 못 차리는 건지 모르고 있었어요. 설령 우리 엄마가 쪽팔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까지 흉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애초에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설명을 해주던가요. 자기가 얼마든지 인사해달라고 엄마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 놓고선 정작 엄마랑 제가 안 듣는 데서는 욕을 하고 다녔다니 충분히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시모가 입이 진짜 싼 사람이거든요.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하고 나불거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남편이 우리 엄마 욕을 해놨으니 저렇게 우리 엄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엄마 욕을 하게 된 겁니다. 불을 지핀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불난 집에 기름 들이붓는 시모한테도 열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남의 잔치를 깽판치기엔 뒷감당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마음에 담아뒀다가 친정으로 달려가서
바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엄마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곤 처음 보인 반응이 부정이었어요. 내 결혼 생활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나 이혼 마음 먹었고 이혼 같은 거 안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족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훨씬 더 무서워. 엄마가 진정으로 나 망가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평생 한솥밥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제 말에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곧 제게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앞뒤가 다를 수 있는지. 그 뒤로는 그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 그런데 나 때문에 딸 앞길을 망칠 순 없잖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해도 너무 잘못했어. 엄마에게 확인 사살 받은 저는 그렇잖아도 화가 난 상태에서 더 분노가 쌓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무시하고 깔본 이 사람들을 절대 가만둘 수 없었어요. 저는 당장 이혼할 생각을 하면서 그들 꼬투리 먼저 잡으려고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절대 단순하게 이혼만 해줄 생각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제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덤빌 수 있을 만한 약점을 찾았는데요. 정말 운 좋게 대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겐 씁쓸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속에 불이 나고 있는 제게 그 문제는 그저 또 다른 기름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회사를 몰래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서 아주 짜증나고 흥미로운 사실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목격한 거죠. 심지어 남편에겐 같이 불륜 모임을 하는 대기업 식구들이 있는 듯 했어요. 서로 불륜을 저질러도 눈을 감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는 이런 걸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찾아가게 된 것도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는다며 제게 따로 연락을 해줬기에 나를 잡고 미행할 수 있었어요. 미리 남편 회사 앞에서 숨어 있었는데 남편 포함해서 남자 셋과 여자 셋이 나와서는 식당이 아닌 호텔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그들은 그 뒤로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런 곳에 남녀가 짝을 이뤄서 같이 갔다는 건 일단 그것만으로 냄새가 나잖아요. 게다가 호텔 입장하자마자 팔짱까지 끼고 가더라니까요. 그런 모습이 누가 봐도 불륜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한 사람을 붙잡기로 했죠. 그 불륜 모임하는 남편 동료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길래 그 사람 사진이랑 영상까지 친히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따로 연락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 안 해주면 그쪽 마누라한테 불륜 사실 다 폭로할 거예요. 가정이랑 직장 지키고 싶으시면 우리 남편 파는 게 좋을걸요? 생각보다 힘은 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동료가 자기 혼자 살려고 제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다 토로하더라고요. 직접 증거 사진도 보내줬고 같이 놀고 있던 단체 채팅방 대화도 캡처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기 전까지 제발 자기는 살려달라고 빌다가 갔어요. 덕분에 저는 이혼 소송을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륜녀한테도 소송장을 보냈고 남편에게도 소송장을 보냈어요. 제가 남편한테 먼저 확인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소송부터 해버렸으니 회사까지 연차내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소송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 소송을 내? 대체 뭘 알고 있길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야? 이런 짓 벌이기 전에 나랑 상의를 먼저 했어야지. 말 안 통할 놈이랑 무슨 상의를 해. 너 나한테 매사에 거짓말만 했잖아. 나로 모자라 우리 엄마한테도 거짓말했잖아. 겁대가리 없이 장모한테 철판 깔고 구라치는 새끼를 내가 뭘 믿고 대화를 하겠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언제 장모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증거 있어? 진짜 사람 체면 안 서게 왜 이러는 건데? 증거야 많지. 그러니까 너랑 얘기도 안 하고 소송 먼저 했고 그리고 말 한 번 잘했다. 체면? 그게 네 앞길에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았으면 너 같은 촌스러운 놈이랑 결혼 안 했을 텐데. 청소하는 우리 엄마는 창피하고 불륜 저지르면서 싸구려 짓 하는 네 인생은 안 창피한가 봐. 그런 게 체면이라면 진짜 더럽네. 앞으로 내가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좀 배워놔.
남편은 제가 불륜을 알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금방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안 들키려고 연기했는데 들통났다는 생각에 놀란 듯 했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잃을 게 많아서 겨우 이 정도 협박으로도 남편을 무릎 꿇릴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더 따지지 않고 바로 제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하지만 전 애당초 이혼을 결심하고 시작한 짓이기 때문에 남편의 용서 따위 손톱만큼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토로했고 증거물까지 다 공개하면서 시모한테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에 대기업 아들 나왔다고 여태 좋아하셨죠? 사람이 높은 곳을 바라볼수록 겸손했어야지. 꼭 이렇게 싸구려 인성들이 어중간하게 허세부리다 날아간다니까. 앞으로 그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 잘 보세요. 그러자 시모가 저를 붙잡으면서 제정신이냐고, 자기 아들이 망하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 모르냐고 협박하대요. 상황 파악 안 되는 것 같길래 나 지금 이혼 통보하는 거라고 제대로 말도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시도한 복수는 우리 결혼식에 왔던 남편 하객들에게 이 사실 모두 파일로 전송하는 거였어요. 남편 하객으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들까지 왔었는데 남편의 더러운 사생활을 일파만파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개망신은 정말 통쾌한 복수였어요. 게다가 같은 사내 사람들끼리 벌인 불륜이라서 더 관심을 받았고 빠르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 때문에 사내 분위기는 금세 엉망진창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걸 윗선에서 며칠 버티는 것 같더니 사태가 더더 과열되니까 결국 남편이 권고사직까지 받는 사태가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같이 불륜 벌인 사람들 다 잘리게 되었어요. 제게 정보를 줬던 남편 동료 직원은 자기 마누라한텐 안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직할 거라 둘러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조만간 들키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이렇게 해고당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본의 아니게 그 잘난 대기업 직책을 빼앗은 것 같아서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시댁은 자기 친척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창피한 처지가 되었어요. 시모가 입이 싸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남편 하객이면 시부모님 손님들도 많았단 말이죠.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도 시부모님이 그 동네 못 살 정도로 눈초리 많이 받아서 끝내 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끝까지 사과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고 살 거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사과받고 싶지도 않네요. 아무튼 저는 받은 위자료들로 결혼 때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도 더 이상 소갈이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요가 다니면서 건강관리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화목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앞으로 제 인생에 2번의 결혼은 없을 듯 하네요. 저처럼 이혼한 분들 꽤 많던데 우리 모두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를 제대로 가꿔보도록 합시다.